1948년 남한 단독 총선거를 실시하려 하자 그해 4.3일 제주에서 총선을 반대하는 봉기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경찰과 서북청년회를 공격을 시작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희생될 만큼 그 피해는 엄청났으며 54년 9월 이전까지는 한라산을 입산할 수조차 없었다. 14연대에서 1개 대대를 차출하여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라는 이승만의 명령이 하달되고 저녁 8시 출발 예정이었으나 군 자체 통신시설이 미비한 상태라 일반 전보를 통해 여수 우체국으로 명령이 하달됐는데 여수 우체국 직원인 남로당원이 이 사실을 여수인민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차례로 남로당 전남도당 책임자 김백동, 남로당 군사부장 이재복, 남로당 빨치산 군사책 이중업에게 전달되었다. 정보 노출로 소련의 잠수함 공격이 염려되어 2시간 뒤로 출발 계획을 변경한다. LST 상륙주정 점검과 선적을 위해 중령 박승훈 연대장과 부연대장이 여수항을 살펴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창수 상사와 40여 명의 세포 조직들은 위병사령부 장악조, 통신망 차단조, 장교 처단조, 무기고 점령조 등으로 나눠 10월 19일 밤 10시 반란군이 행동을 개시해 연대의 무기고와 상황실을 장악한다. 부대원들을 모두 연병장에 모이게 한 후 동족살상은 더 이상 안 된다.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지금 경찰놈들이 부대에 쳐들어오고 있다.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남하하고 있다. 수송선을 폭파시킬 것이다. 라며 선동하였고 이를 반대하는 자는 사살하여 부대 내 장교 24명, 하사관 3명, 사병이 40여 명 사망하였다. 윗선의 지시를 받지 못한 남로당 점조직 장교들은 지창수 상사의 돌발 행동이라 생각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만류하다 당원이라는 사실을 말하기도 전에 모두 사살되고 만다. 좌파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포섭한 장교 16명 중 15명이 사망하는 어이없는 팀킬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지휘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게 되었다. 제주도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정에서 지원받은 1개 대대분의 최신 무기 M1과 칼빈 소총, 기관총과 박격포 탄약은 평소의 2배 정도 많았고 반납 예정이었던 구식무기 3,000정을 좌익 청년 600명에게 지급하였고 무기를 든 새로운 권력자들은 엄청난 살인극을 불러오게 된다. 지창수가 스스로 연대장이 되어 여수를 장악하고 순천을 공격할 때 이미 순천으로 2개 중대가 파견으로 나가 있었는데 지휘관은 북로당에서 심어놓은 홍순석 윤이이었다. 자연스럽게 반란 세력에 흡수되어 순식간에 순천을 장악하게 된다. 광주의 4연대에서도 병력을 보내 여순 사건을 진압하려 해 보냈지만 이마저도 모두 14연대에 동조하고 만다. 여순을 수집하기 위해 북조선에서 이 현상을 급파하게 된다. 순천역에서 보이는 광경은 온통 시체들과 불타는 건물들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으며 경찰 400여 명과 관민 2,000여 명이 학살당하거나 중경상을 입었다. 사상이 모호해서 감금되었던 김지회 윤희를 이 현상의 보증으로 풀어주고 이 현상의 지시로 홍순석 윤희를 지휘관으로 김지회를 부지휘관으로 14연대 지휘체계를 개편한다. 1948년 10월 21일 점령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군을 투입한다. 육군 총사령관 송호성 장군의 지휘로 반란군 토벌 전투사령부를 창설, 대전 2, 전주 3, 광주 4, 부산 5, 대구 6, 군산 12, 마산 15연대와 비행대, 기갑연대, 해군 경비정 등 혼성 경찰대대 등 남한 국군 4분의 1을 투입해 23일 오전 순천을 만전수복했고 27일에는 여수를 탈환했다. 열흘 정도의 전투에서 14연대와 4연대 반란병력이 4천여 명이었는데 약 800여 명 정도만 살아남았다. 수복 과정에서 현지 경찰이나 우익 지도자를 시켜 반란군에 부역한 자들을 색출하게 하고 직결 사살을 해버린다. 이때 사망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었고 손가락으로 지목만 하면 죽음을 당한다고 해서 손가락총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부의 원래 지침은 지리산의 입산을 통제하는 것이었는데 여수에서 지창수 부대와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주력 부대가 여수에 있다고 오판하며 해당 지역에 집중하는 사이 이 현상과 김지회 홍삼석의 주력 부대는 군 경토벌대를 회피하며 지리산으로 입산하게 되고 지창수는 후퇴 명령을 어기고 여수에 계속 전투를 하게 되어 지휘를 강등당하게 된다. 지창수는 하동 화계에서 총탄을 맞고 포로로 잡혀 즉각 사살되었어야 하나 중요 직책을 맡고 있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광주 지역의 부호 집안으로 막대한 돈과 인맥으로 감옥살이를 하던 중 낙동강 전선이 불안해지면서 50년 8월 처형당한다. 1949년 4월 9일 새벽 2시 30분쯤 김지회 홍삼석 일단 29명은
산내면 반선리 선을집에서 군경과 맞닥뜨려 홍순석을 비롯한 정치부장, 후방부장 등 17명이 사살되었고 7명은 포로로 잡혔다. 4월 13일 김갑순 1등 상사는 조경순을 비롯한 일당을 생포하고 조경순을 신문, 김지회의 행방을 추궁해 600m 정도 떨어진 야살에서 까마귀에게 심하게 훼손된 시체 한 구를 찾아냈다. 김지회는 반선리 전투에서 입은 총상으로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등 그 시체가 너무 훼손이 심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였어 처 조경순에게 직접 확인하게 했다. 빨간 스웨터의 여대장으로 알려진 김지회의 처 조경순도 생포 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었다가 6.25 한국전쟁 직후 형무소에서 처형되었고 전쟁 발발과 함께 수감 중이었던 좌파들은 대부분 총살을 당한다. 6.25 전쟁 직전에는 이현상 희화의 제2병단, 일명 지리산 인민유격대는 겨우 80여 명이 남았고 이후 구대원이라 불리며 남부군의 주력이 된다. 이때의 14연대 반란군 출신은 이영회는 남부군 부사령관, 이진범은 남부군 승리사단장, 김응복은 2대 승리사단장을 시작으로 송관일, 김금일이 승리사단 지휘를 맡게 된다. 공식 기록에는 반란군은 392명이 사살되고 2298명이 투항하였다. 이 사건은 어떠한 지령 없이 원치 않던 우발적인 사건으로 20만 명의 남로당원이 색출되어 조직의 타격이 매우 컸으며 군 내무의 기반을 뿌리채 바꾼 계기가 되었고 12월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기 이르렀다. 여순 사건은 박헌영과 남로당원이 토사구팽으로 숙청당할 때의 죄목으로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한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산속이나 점령 지역의 몸을 피해 파르티잔 활동을 하던 그들은 각 지역의 거점을 먼저 선점하여 북한군의 진로를 도왔고 함께 낙동강 전투에 참여를 한다. 인천 낙륙작전의 성공으로 퇴로가 막힌 북한군 정교군과 파르티잔 유교대는 다시금 지리산으로 후퇴하며 입산하게 되고 수많은 게릴라전이 펼쳐지게 된다. 여수, 순천 수복 과정에서 보복의 보복을 부른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 재시민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앉아 있었다. 이곳에서 폭동을 진압했던 정불의 군대가 반란자들의 잔악한 행위와 같은 짓에 야수성과 정의를 무시한 태도로 오히려 그들보다 더한 보복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칼 마이더슨 기자는 한쪽에서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징벌의 장면을 말하라고 한다면 보고 있는 아녀자들이 숨막힐 것 같은 침묵과 자신들을 잡아온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조신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과 그들의 피부가 옥죄어 비틀어진 것 같은 표정, 그리고 총살되기 위해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한마디 항변도 없이 침묵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살려달라는 울부짖음도 없고 슬프고 애처로운 애원의 목소리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울 수가 있었겠는가? 6.25 전쟁 직전 희문산, 백운산 인근 계곡은 파르티잔에 의해 해방촌이라 하여 군경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았다. 호남 지역은 인민군과 국당군의 제대로 된 교전 한 번 없이 북한군에 점령당한 곳이었다.